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오플 액션 스튜디오의 게임 기획자 김호용입니다. 이 발표는 직전에 몸담고 있던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 매칭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원하는 랭킹 점수 시스템의 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실력 점수와 랭킹 점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지표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치적으로 비교해 볼 것입니다. 저는 게임의 밸런스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매칭팀에서는 비록 게임은 아니지만 PVP 게임에 흔히 존재하는 게임의 상대를 찾아 맺어주는 매치메이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진은 매칭팀에서 일하던 시절의 저인데요. 현재와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달라 보여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K라고 보도록 하죠. K는 매칭팀에서 넥슨 게임에 제공하는 공용 매치메이킹 솔루션을 기획하고 실제 라이브 중인 게임에 서비스했습니다. 라이브 프로젝트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도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다음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는 MMORPG 장르의 게임 A의 신규 PVP 콘텐츠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솔루션 적용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획서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팀의 콘텐츠 기획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방식의 연동이 필요한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VP 콘텐츠에서는 특히 랭킹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확인하곤 합니다. K가 검토 결과 A게임에서 사용하는 엘로 시스템 기반의 랭킹을 확인하게 됩니다. 엘로 시스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엘로 실력 점수 시스템은 아르파드 엘로가 고안한 시스템입니다. 누가 더 체스를 잘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하여 랭킹을 매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에는 체스를 위해서 고안되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범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스포츠나 게임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K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실력 점수를 기준으로 플레이어를 비교하는 것 문제없죠. 엘로 시스템은 승패를 기준으로 점수를 업데이트하는데 그것마저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엘로 시스템을 랭킹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은 이제 흘러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실제 서비스가 시작된 지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들여다보죠. 문제가 없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불만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불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레이어들의 불만도 있고요. 그중 일부는 게임팀의 불만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실력 점수 시스템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거고요. 다음에는 랭킹 점수 시스템의 목적을 정의하고 이것이 왜 실력 점수 시스템과 다른 개념일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랭킹 점수 시스템의 기획을 위해서 시스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실제 라이브에서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실력 점수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천불태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잘 이해해야 비교 지점을 확인하고 변화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점수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기대되는 플레이어 간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황희정승님이 검은소와 누런소 중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궁금해하면서 농부에게 물어보셨었죠. 실력 점수는 이것을 정량화한 개념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기대된다 라는 말은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치일 뿐이다 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 점수가 1300점인 플레이어, 정말 1300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값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두 번째, 플레이어 간의 실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값은 절대적인 의미가 없고 상대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게임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보단 잘한다는 것을 생략한 것이죠.
비록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말입니다. 혼자만 있는 게임에서 실력을 논하는 것,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겠죠. 세 번째, 농부가 누가 더 잘하냐는 질문에 시켜봐야 압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실력 점수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실력은 게임의 결과를 관측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오락실에서 뒤에 서서 잘하는 사람 구경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자꾸 죽던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걸 보면서 아, 잘한다 라고 감탄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게임의 결과, 즉 스테이지의 통과 여부를 통해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는 것을 추정한 것이죠. 실력 점수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하는 플레이어의 초기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와 내가 게임을 했을 때 결과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결과가 어떤지, 앞선 예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후 실력 점수를 갱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복적인 게임 관측을 통해 실력 점수가 실제 실력과의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실력 점수 시스템은 게임을 추상화하여 모델링합니다. 대결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실력 발휘를 관측하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이 더 좋으면 항상 게임에서 이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내에는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사람이 플레이를 하더라도 매번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매번 다른 플레이를 나타내기 위해 저는 여기서 실력 발휘라는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실력 발휘란 플레이어가 특정 하나의 게임 내에서 발휘해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럼 실력 발휘는 단순히 플레이어가 게임을 잘하는 것에만 영향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흔히들 내가 손은 더 빨랐는데 장비가 안 좋아서 졌다 라는 표현들을 하죠. 하지만 실력 발휘의 개념에서는 장비의 수준도 손의 빠르기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왼쪽 그림에는 실력 발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워드 클라우드로 적혀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 반응 속도 등의 내용도 있는 반면에 십각 무기, OP 캐릭터, 오늘의 컨디션 등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겼는지보다는 예측된 결과와 실제가 얼마나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게임의 결과를 여기서 승패로 보고 위의 모델링을 통해 해석하면 승리란 실력 발휘가 더 컸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게임의 결과를 통해 실력 발휘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죠. 실력 점수 시스템상의 실력은 이러한 실력 발휘 값들의 확률 분포 모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력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실력 발휘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게임의 결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력 발휘의 분포인 실력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여기서의 실력은 모든 요소가 종합된 이기는 능력이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실력의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두 플레이어의 실력은 색이 다른 분포로 표현되어 있네요. 두 분포의 범위가 겹친다는 것은 게임의 승패, 즉 실력 발휘의 크기가 매 게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승률을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이 두 분포를 빼서 새로운 분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두 실력을 뺀 것으로 말하자면 실력 발휘 차이의 분포가 됩니다. 앞서 게임의 승패는 차이의 대소관계로 결정된다고 모델링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둘 간의 승률을 구분하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실력 점수 시스템의 모델링 방식에 대해 설명해 봤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엘로 시스템을 위 모델링에 맞춰서 확인해 볼까요? 몇 가지 다른 타입이 있긴 한데 흔히 사용하는 엘로 시스템의 공식은 실력 차이, 즉 실력 발휘 차이의 분포를 로지스틱 분포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지스틱 분포는 정규 분포와 굉장히 비슷한 종형으로 생겼습니다. 엘로 시스템에서 승률 계산식을 흔히 왼쪽에 있는 식처럼 사용하시는데요. 이는 로지스틱 분포의 CDF, 즉 누적 분포 함수와 유사한 모양입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떤 분포에서 특정한 값 x보다 작은 값일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오른쪽의 식에서 자연상수를 10으로 바꾸고 x에는 0을 넣고
평균에는 두 플레이어의 점수 차이를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인 S 대신 400을 넣어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에 왜 0을 넣었냐면 승률은 0을 기준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포의 중앙이 대략 200점 정도로 보이는데 내 실력 점수가 200점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패배할 확률은 퍼포먼스 차이가 0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아래에 보라색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승리할 확률은 그 외의 영역, 투명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엘로 시스템의 공식인데요. 위는 아까도 확인했던 로지스틱 분포를 실력 차이로 모델링했을 때의 승률 계산식이고요. 아래는 결과를 관측한 뒤에 점수를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공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식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A의 예상 승률은 플레이어 간의 점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 공식에서 점수 차이를 나누는 값을 바꾸면 1점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400으로 적혀 있는데요. 만약 이 값을 2배로 키운다면 두 사람의 실력 점수 차이도 2배가 되고 동일한 승률로 계산이겠죠. 즉 1점 차이당 실력 차이 평가를 2분의 1로 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은 로지스틱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스케일 값과 연관이 있어서 크면 클수록 전체 분산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점수로의 갱신은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괄호 안의 값이 예상과 실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1로, 패배를 0으로 두고 생각해 볼까요? 예상 승률이 1이고 결과도 승리라면 예상과 결과가 차이가 없어서 0이 되고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상 승률이 0에 가까웠었는데 승리하면 예상 밖의 사건이 되어 값이 1에 가까워집니다. 예측과 실제 차이가 클수록 점수의 이동도 커지죠. 그리고 이 차이를 점수에 반영할 비율을 결정하는 K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은 튜닝이 필요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력 점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를 이용해서 앞선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실력 점수 시스템을 랭킹 점수 시스템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걸까요? 두 시스템, 실력 점수 시스템과 랭킹 점수 시스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명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명제, 엘로 시스템은 실력 점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 있고 yes입니다. 두 번째, 실력 점수 시스템을 랭킹 점수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yes입니다. 이미 체스 등에서는 랭킹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한데요. 랭킹 점수 시스템은 실력 점수 시스템과 동일한가? 라는 질문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에 NO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어떤 지점에서 둘이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점수 시스템의 목적은 최대한 적은 게임 수를 이용해서 플레이어의 실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를 실력 점수로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 세계 최고의 실력 점수 시스템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단 한 번의 게임 관측을 통해 전체 플레이어 대비 나의 실력을 알아내고 이를 실력 점수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랭킹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경험이 생겨날지 상상해 봅시다. 한 번의 경기 이후 1등이 되는 것 가능하죠. 반대로 한 번의 경기 이후 꼴등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플레이를 해도 랭킹이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력 점수를 랭킹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랭킹 점수 시스템은 플레이어를 비교해 줄 세울 수 있는 랭킹 점수를 경기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까지만 생각하면 실력 점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설명 같긴 한데요. 이 시스템의 목표는 플레이어가 경쟁적인 게임을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실력 점수 시스템의 목표와는 사뭇 다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아까 체스에서는 분명 엘로 시스템을 랭킹으로 사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체스 플레이어들의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상위 체스 플레이어는 프로이기 때문에
실력을 엄밀하게 비교하여 정하는 랭킹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컴퓨터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에 느끼는 흥미가 다른 방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력도 천차만별이죠. 체스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실력을 갖춘 뒤에야 엘로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좁은 실력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서는 더 많은 요소들이 실력의 범주에 들어감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상이 더욱 복잡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을 갖추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랭킹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게임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시스템 중 하나죠. 그 중에서 랭킹 점수는 가장 위에 적힌 컨텐츠 자체를 재밌게 만드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스템들의 중추이자 기준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적혀있는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임 중 하나는 친구와 플레이를 같이 하면 랭킹 점수 추가 1점 획득 이런 시스템을 추가해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랭킹 점수의 업데이트 방식이 사람들의 다양한 플레이 동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 횟수와 랭킹 점수가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랭킹 점수는 크게 보면 실력을 반영하는 부분과 플레이 횟수를 반영하는 부분이 적절한 지점에서 만나는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력만 반영하면 초기에 본인의 실력을 따라간 뒤에는 큰 변동이 없어 게임의 동기를 잃게 됩니다. 반면 플레이 횟수만 반영하면 게임을 하는 것이 노동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플레이 횟수를 감당할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랭킹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랭킹이 높은 플레이어도 실력과 관계없는 기준으로 인해 평가 절하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원하는 수준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반영되는지 수치화하여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랭킹 점수 시스템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란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좀 더 수치화된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앞서 서비스를 하며 겪었던 문제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고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리텐션이나 DAU 같은 서비스 지표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러한 지표값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설계한 것입니다. 랭킹 점수 시스템에 필요한 지표는 아마 이전에 나왔던 불만들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불만들을 살펴볼까요? 이 친구는 강한 상대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랭킹의 실력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같은 랭킹인데도 나보다 강한 상대를 자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한 상대를 만나서 싱거운 승리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결국 실력은 랭킹 점수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실력이 높을수록 랭킹이 높은 경향이 있어야 PVP 컨텐츠의 경쟁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게임에서 나의 실력을 대변하는 요소로 리그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흔히 부실골 같은 표현들 하곤 하는데요. 혹은 특정 상위 리그를 천상계라고 지칭하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즉 랭킹이 실력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실력이 낮아도 최상위 리그에 갈 수 있었다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기 어려웠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앞서 말했던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입니다. 게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어떤가요? 계속 플레이를 반복하는데 랭킹이 제자리인 것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는 랭킹의 플레이 횟수가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횟수도 앞서 논했듯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플레이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랭킹 점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통해 반복적인 플레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실력과 플레이 횟수의 반영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이용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는 가로축에는 실력의 변화,
세로축에는 플레이 횟수의 변화로 정리했는데요.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눴습니다. 우선 실력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실력이 높은 케이스인데요. 플레이 횟수는 동일하지만 실력이 다르다면 누가 더 랭킹 점수가 높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A는 B보다 랭킹이 높고 C는 D보다 랭킹이 높게, 이처럼 실력이 높으면 랭킹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번엔 실력은 동일하지만 플레이 횟수가 다른 케이스 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플레이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A는 C보다 랭킹이 높아야 합니다. B는 D보다 랭킹이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플레이를 한 플레이어에게 이득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B와 C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야 할까요? A와 D는 어떨까요? 이는 실력과 플레이 반영이 얼마나 되냐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건데요.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플레이어의 내재된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해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랭킹과 실제 실력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수치하는 방법으로 코릴레이션, 즉 상관도를 분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상관도는 두 가지의 다른 변수가 함께 선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통계량인데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 0으로 측정되고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감소하면 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력이 높을수록 랭킹 점수가 높은 경향을 측정할 것이니까 아마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관도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분석에서는 캔달 코릴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랭킹 점수와 플레이 횟수 간의 관계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랭킹 점수와 플레이 횟수의 환산 비율을 측정해 보도록 했습니다. 후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플레이 횟수의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상관도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긴 대기 시간 문제를 겪고 있네요. 이는 랭킹 점수 분포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MM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매치메이킹 레이팅의 줄임말인데요. 매칭 로직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매치메이커는 어떤 한 쌍을 맺어줄 때 이 값이 최대한 유사한 사람을 찾아주도록 설계됩니다. 사용하는 기준은 게임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게임은 실력 점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같은 리그의 플레이어만 찾아주도록 하기도 합니다. 랭킹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치메이커가 상대를 찾을 때 기본 골자는 정해진 MMR 범위 안에서 찾는다인데요. MMR 차이가 일정 범위 안에 있는 플레이어가 매칭이 가능한 플레이어로 여겨집니다. 물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이 범위를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점을 고정하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검색 범위를 설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 플레이어는 양쪽으로 양극화된 랭킹 점수 분포 안에서 적절한 검색 범위를 가지지 못하고 무한정 대기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점수 범위에 플레이어가 집중되어 있거나 예상보다 성긴 점수 분포를 가지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MMR을 랭킹 점수가 아닌 리그 등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포의 예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사분 범위를 통해 퍼지는 범위를 확인해 볼 건데요. 사분 범위란 상위 25%에서 75% 사이가 가지는 범위입니다. 즉 플레이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대 최소 간 차이 등으로 바꿔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저는 이 지표 사분 범위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분포가 얼마나 평평한지를 보기 위해 첨도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첨도는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규 분포가 가지는 첨도를 0으로 기준하고 이보다 뾰족하면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분포는 시각화해서 확인하기 쉬우니까 그래프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좋아하고 있네요. 몇 번 게임을 안 해도 게임의 랭킹 보상을 받을 수 있었나 봅니다. A게임에는 랭킹 상위 %에 드는 것으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엘로 시스템은 처음에 플레이어를 초기화할 때 가장 맞출 확률이 높은 평균 값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초기 점수를 상위 50%로 부여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주 적은 플레이 수만 가지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랭킹의 상위 퍼센트를 나타내는 기준값이 서비스 중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랭킹의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보상입니다. 특히 마지막 정산 시 랭킹에 따라 받게 되는 보상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가장 크도록 설계됩니다. 때문에 플레이 동기는 내가 보상의 기준점, 바로 직전일 때 가장 크게 느껴질 텐데요. 랭킹 보상의 기준점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주차 플레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패턴이 됩니다. 여기서 주차 플레이란 차량을 주차하듯 특정 점수를 달성하고 나면 플레이를 하지 않는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플레이어가 점수를 더 올려서 받는 이득보다 패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5월 15일에 나는 상위 25%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려면 15일 정도 남아 있어요. 물론 나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기준 점수가 시즌 끝날 때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직도 상위 25%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게임을 해서 패배할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점수를 관망하며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 점수가 많이 변화했다면 어떨까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점수가 상승해서 상위 25%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한정 친구가 탐이 난 나는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플레이해야겠네요. 이처럼 내가 플레이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점수 컷이 이동해야 보상을 위한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플레이하지 않으면 점수를 서서히 깎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의 경우는 짧은 기간만 운영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반복적인 시즌이 진행되는 콘텐츠의 경우는 고려할 만합니다. 여튼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점수 이동률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넣기 위해 시뮬레이션 중간과 종료 지점 두 번의 시간에 대해 변화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상승되는 값은 측정된 이동값의 2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값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분 범위로 나누는 작업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럴싸한가요? 앞에서 말한 4가지 부분에 대해 확인할 지표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제 랭킹 점수 시스템을 평가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랭킹 점수에 대해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A게임의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좋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은데요. 다음 콘텐츠에 적합한 랭킹 점수를 미리미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도 이게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이전에도 단순한 계산식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분포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랭킹 시스템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미리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게임 디자이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게임 디자이너들은 항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을 검증합니다. 결과를 예측해야만 의도와 부합한 디자인인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전투 시뮬레이터가 있겠습니다. 위에 왼쪽에 외계인 캐릭터와 오른쪽에 좀비 캐릭터가 싸운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체력과 공격력을 보고 우리는 전투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격 속도라면 좀비가 이길 것 같네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고 체력과 공격력을 조절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랭킹 점수 시스템을 선택할 때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 실력을 하나의 확률 분포로 정의했기 때문에 확률 모델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랭킹 점수 시스템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앞에서 정의해본 평가 지표를 통해 표현하고 의도에 맞는 랭킹 점수 시스템을 선택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게임을 진행한 플레이어들의 점수와 게임 결과에 따른 점수 변동만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진행하며 전체적인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엔 에이전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에이전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은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여러 만들어서 에이전트 간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매치 요청을 보내고 매칭된 상대와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는 게임 환경에 맞춰 초기화하는 과정, 플레이어를 초기화하여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 각 플레이어는 각자 다른 요청 확률에 의거해 매치 요청을 보냅니다. 때문에 매번 매치를 진행할 플레이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의 플레이 횟수를 다양하게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매칭된 상대와 게임하는 것은 확률 모델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후 정해진 시간 동안 만들어진 로그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플레이어의 초기화 과정에는 A게임의 실제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특히 플레이 횟수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게임의 문제들 중 많은 부분들이 플레이어들이 충분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 때 생겨났고 랭킹 시스템에서 실력과 더불어 주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1회가 가장 많고 소수의 인원이 매우 많은 플레이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긴 꼬리를 가지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흔히 멱함수 혹은 파레토 분포라고도 하는데요. 정규 분포만큼이나 실제 세상을 모사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중요한 분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A게임에 적용한 계산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게임에서 얻은 데이터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A게임과 동일한 환경을 세팅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실제로 벌어진 일과 매우 다르다면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를 높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다만 우리는 플레이어에게 실제 내재된 실력을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점수의 분포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표화해 봤는데요. 만약 분포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위의 지표가 우리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랭킹 점수의 분포를 비교해 볼까요? 왼쪽 그래프는 실제 A게임에서의 랭킹 점수 분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특정 시점의 시뮬레이션 점수 분포를 나타냅니다. 분포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분포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는 쿨백 라이블러 발산이라는 값을 추가하여 비교를 시도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좀 더 뻗어나가 있는 모습이 다른 점인 것 같고 쿨백 라이블러 발산 값은 0.4 정도입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여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다른 랭킹 시스템에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플레이 횟수가 좀 더 랭킹에 반영되게 하고 분포의 형태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서비스 중 이슈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또 보상과 관련된 점수 컷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이동되어 주차 플레이를 최대한 방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단순한 랭킹 점수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면 30점 획득하고 패배하면 점수를 그대로 두는 시스템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실력 반영 지수가 확실히 감소했네요. 기준이 되는 A게임에서의 케이스에서는 0.42였는데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횟수 반영 비율은 양수가 되어서 플레이 수가 많으면 랭킹이 오르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승수가 그대로 랭킹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결과 같아요. 분포는 어떨까요? 사분 범위는 증가하고 첨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첨도가 커서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점수의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매우 높은 점수대의 플레이어가 일부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력 높음 그리고 플레이 횟수 높음을 동시에 가진 플레이어인 것으로 이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승률이 높아야 승수를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력이 높은 것은 중요하겠죠. 점수 컷은 어떤가요? 상위권의 점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위 10%의 점수는 이동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네요. 동기부여는커녕 포기하는 마음이 생길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구성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다른 안은 없을까요? 어떤 랭킹 점수를 또 시뮬레이션 해볼까 찾아보다가 유명한 PVP 게임의 레퍼런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라이브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직이니 참고가 되겠네요. 이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엘로와 비슷하게 제로섬, 즉 획득하는 점수와 잃는 점수가 동일합니다. 또 점수 차이에 따라 점수 변동이 달라지는 점도 엘로와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중요했는데요.
특정 점수 이하일 때는 패배 시 잃는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즉, 패배하여 잃는 점수보다 승리해서 얻는 점수가 높아져서 그때 한정으로는 제로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로직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점수의 기준으로는 게임이 반복될수록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까요? 역시 실력 반영 지수는 감소했습니다. 낮은 점수대에서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플레이를 반복하기만 하면 랭킹 점수가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플레이 횟수도 랭킹 점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크기는 앞에 두 번째 케이스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수 차이에 따라 변동에 변화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포의 범위와 첨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실제 분포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플레이어들이 초반 구간에 정체되어 있어 첨도가 높게 측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그 외의 구간에서는 평탄한 분포를 보여주면서도 앞선 케이스처럼 분포가 분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점수 상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까보다 값의 크기가 더 고르게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10% 컷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여전히 40% 컷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네요. 물론 4분 범위를 생각하면 실제로 변동된 점수의 절대값은 70점 정도로 많이 작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원래의 시스템보다 몇 가지 좋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PVP가 게임의 주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넓은 점수 범위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적용하려는 콘텐츠는 짧은 기간 플레이 가능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상위권 점수를 위해서 너무 많은 플레이 횟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있겠다 판단하는 범위에 두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의 범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엘로 시스템에 앞에 장점을 섞어 랭킹 시스템을 구성해 봤습니다. 어차피 형태가 비슷하다면 엘로의 계산법을 이용해 구성해도 유사한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낮은 점수대에서 패배 시 잃는 점수를 K를 조정하여 감소시켜서 패배의 리스크를 줄이고 점수 분포를 시간에 따라 조금씩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네요.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실력 반영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다만 앞의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플레이 횟수도 반복할수록 영향을 끼치지만 이전 케이스들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네요. 다만 이것은 점수의 스케일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4분 범위는 A게임에 최초 적용한 것보다는 2.5배는 증가했네요. 첨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그래프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상위권의 점수 이동은 좋아진 반면에 40% 컷의 이동이 너무 적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결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 끝에 결국 특정 횟수 플레이 이후에만 랭킹에 등록하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에 몰려있던 플레이어들 대부분이 랭킹에서 제외되어서 실제 점수가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인원수 감소로 인해 컷이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결정한 대로 적용하고 과연 라이브 데이터와 실제 유사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의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틀렸다면 앞서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겠죠? 다행히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도 경향의 일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쿨백 라이블러 발산값도 0.2로 낮았습니다. 특정 플레이 이하를 걸러낸 것 때문에 더 유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시뮬레이터를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해서 쌓인 실제 데이터들과 비교하면서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발표도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랭킹 점수 시스템은 실력 점수 시스템과 목표가 다릅니다. 따라서 게임의 목표에 따라 그리고 디자인의 의도에 따라 다른 랭킹 점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실력 점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기분이 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랭킹 점수의 목표가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획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서 이를 수치화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사용했던 지표들이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나은 지표들은 꼭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놓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다음에 다시 이런 작업을 한다면 더 좋은 지표를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지표는 결과를 요약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게임 디자이너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업무의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더 잘 모델링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해보고 발전시켜 나갈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뮬레이션이 강력한 도구인 만큼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기획을 검증해보는 방법론이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NDC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발표를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